뮤직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3부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하루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들, 하지만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뉴스들 여러분들께 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야, 오늘도 어제도 엄청 덥고 오늘도 덥고 너무 계속 습하고, 더운데 습하고. 예. 아니 뭐 완전히 목욕탕이라니까 이게 안경. 밖에 확 나가면 네. 안경에 김 껴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진짜 야, 유럽, 남유럽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집에서 이 인터넷으로 독일 방송을 보고 듣거든요. 근데 독일도 지금 막 38도 막 이래요. 거기가 이게 동부하고 서부하고 다르거든요. 독일도. 동부는 그렇게 덥지는 않아요. 그 대신 겨울에 춥고. 근데 동부도 지금 더운데 서부 쪽 있잖아요. 스위스 그쪽은 막 30 몇 도 막 이렇더라고요. 38도. 와, 거기도 엄청나요. 맞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뭐 계속 그거 봤어요? 그저 일본 뭐 지진 뭐 군발 지진 600회 났다 뭐 그거 야, 그런 걸 안 보는구나. 난 그런 걸 열심히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로 참 날씨도 덥고 걱정스러운 일도 있고 참 그래요. 그래서 야, 이번 여름 어쨌든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셔야죠. 예. 그리고 뭐 언제가 초복이라고 그랬지? 박재 PD가 7월 20일이라고 그랬나? 또 기억 안 나네. 예. 괜찮아요. 예. 이 복잡한 삶을 살수록 이 대충 이런 거는 기억 안 나도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초복을 기다렸다가 보양을 하시지 마시고 수시로 뭐 요새 보양할 거 많잖아요. 가장 그럼요.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삼계탕. 그다음에 장어도 좋아요. 장어. 장어 좋죠. 예, 없어서 장어. 못 먹죠. 그렇죠. 민물장어가 굉장히 비싸요. 그렇죠. 다음에 한번 사주세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이 근처 저기 저 공항철도역 근처에 한 군데 있어요. 아, 내가 그래요. 봤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물가 엄청 비싸다 그랬는데 지금 물가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요.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6.31. 숫자로 딱 보셨을 때는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2.2% 오르면서 다시 이 물가가 2%대를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서 1월에 2.2% 기록하고 그 이후로 4개월 연속 계속 2%대 초반대였다가요. 지난 5월에 1.9% 상승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물가가 조금씩 잡히나 싶었지만 지난달에 다시 2%대의 상승을 기록한 겁니다. 지난 1월 이후 5개월 만에 또다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을 한 거고요. 지금 중동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름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실제로 기름값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2.3%를 기록했던 석유류 가격이 이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의 상승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어쩐지. 아니 기름을 넣으면은 이게 전 7만 원치씩 넣는데 네. 이게 꽉 차질 않아요. 이게 그렇군요. 왜 그런가? 이게 어디서 새나 그랬더니 제가 그게 지난주부터 차를 안 들고 다닙니다. 이게 어디서 새나 그랬더니 이게 차가 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물가가 새네요. 근데 이게 문제는 식품 물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뭐 라면이라든 이런 것들 이것도 많이 오르는데 이게 잡히기가 힘든 모양이죠. 사실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품 물가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번에 가공식품, 수산물, 외식 물가 등이 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가공식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4.6%나 상승을 했는데요. 2023년
11월에 5.1% 상승한 때 이후에 19개월 만에 최고치의 상승률입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에서 물가가 오른 게 62개 품목이나 되는데요. 오징어채 품목의 경우에는 무려 48%나 올랐고요. 양념 소스도 20% 이상 상승, 차도 20%, 초콜릿도 역시 20%로 오른 폭이 컸고 우리가 자주 마시는 커피도 10%대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라면도 빵도 6%대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수산물도 7.4% 인상이 됐는데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어획량이 감소한 것이 물가 상승을 높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징어채가요. 얼마 전까지 오징어가 안 잡혔어요. 네. 근데 이게 이번 달부터 오징어가 어마무시하게 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6월 그래요? 달부터. 아. 그래가지고 오징어 가격은 이제 이게 오징어 뭐 금징어 없는 오징어에서 업징어 막 그런 말도 이랬거든요. 있군요. 네. 근데 지금 오징어는 이제 조금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수산물 가공식품에 이어서 외식 물가 역시도 상승했는데요. 지난달 작년 같은 달 대비해서 3.1% 상승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기여도라는 게 있는데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각각 0.39%포인트와 0.44%포인트의 기여를 했기 때문에 합치면 0.83%포인트로 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전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린 셈이 된 겁니다. 예, 어쨌든 이거 근데 이게 물론 그래요. 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제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 정부는 뭐하냐 이런 얘기하기는 힘들죠. 더군다나 이제 중동발 리스크는 뭐 우리의 의지대로 뭐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장관 임명되고 출범을 하면 제가 볼 땐 이재명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어쨌든 진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러고 이게 벌써 1년이 됐나요? 그 시청역 그 역주행 참사. 네, 맞습니다. 그때 거기가 어딘지 대충 알아요, 저도. 네네. 예, 그리고 그때 이 밖에 나가서 담배 피시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전부 이게 돌아가셨잖아요. 정말 전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이게 뭐 어디 무시무시해서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벌써 1년이 됐다는데 어제로. 근데 비슷한 사고가 또 있었죠. 저는 이것도 봤습니다. 어제 직접. 그 현장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데가 어디냐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거든요. 네네. 근데 막 이 소방차, 뭐 구급차, 거기다 경찰차 막 딱 그때가 출근하실 때쯤이셨겠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녁 때. 그렇죠. 여기 방송국 그렇죠. 올 때. 그렇죠. 예. 그래서 야, 이게 뭐가 일어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니 엄청 많이 출동했어요 어제. 맞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사고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어제 오후 4시 2분쯤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이 여기 회사에 오실 때쯤 보셨을 거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시청역 역주행 참사 꼭 1년이 어제로 됐는데요. 비슷한 사고가 저희가 방송을 전해드리는 바로 이곳 상암동에서 다시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이른바 상암동 전기차 돌진 사고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오후 4시 2분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인근 도로에서 전기차 SUV가 인도로 돌진해서 남성 1명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피해자가 인도에 있었는데 이 인도를 막고 있는 철제 방호 울타리 가드레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가드레일조차도 차를 막지 못하고 속수무책 피게 되었고요. 네이버 지도로 거리뷰를 보면 이 방호 울타리는 지난해 10월 이후에 설치가 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노후한 울타리도 아니었는데 차량의 힘은 버텨내지 못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SUV 운전자인 50대 여성 A씨,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 중인데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니었고요.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라고 진술했다.
했다고 합니다. 뭐 원인은 이제 밝혀지겠지만 여기가 원래 차가 많이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아, 저희 걸어올 때 보면 차가 많이 다니는 데가 아닌데 이거 이 진짜 뭐 때문에 그런지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이거 진짜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늘도 차량 돌진 사고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연이틀 자꾸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는데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강릉에 있는 대관령 휴게소에서 발생했습니다. SUV 차량이 식당가를 향해서 돌진해서요. 무려 식당 안에 있던 사람 16명이 다치는 정말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 현장 사진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푸드코트라고 쓰인 간판 아래에 유리문이 통째로 부서져 있고 철골 구조도 막 끊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흰색 자동차가 이 식당 내부 안까지 들어와 있고 유리 파편들도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차량 운전자는 80대 여성으로 전해지고요. 동승자 1명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16명 중에 10명이 중경상을 입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3명은 팔골절, 두부 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는데요. 현재까지 정말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한 것으로 보고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도 역시 음주나 약물 복용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게 지금 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운전한다고 꼭 사고를 내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에는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서 운전면허를 갱신해 주거든요. 갱신 주기도 짧습니다. 고령 운전자들한테는. 그런데 이제는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 가상현실이라고 그러죠. 가상현실로 운전을 하는 거를 이렇게 잘 보다가 거기에서 뭐 떨어지게 되면 뭐 갱신에 문제가 생기 이런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빨리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10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 전망이 어둡다. 이거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수치로 보면 생각하신 것보다 더 어둡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 미래 인구 연구원이 오늘 이 대한민국 인구와 관련된 서적을 출간을 했는데 2025년부터 2125년까지 100년간 장기 인구 변화를 추정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 100년 후엔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으로 줄어든다라는 전망이거든요. 가장 극단적인 저위 시나리오로 봤을 때 현재의 14.6% 수준인 753만 명까지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됐고 저위가 아닌 중위 시나리오를 보면 1115만 명,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1500만여 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753만 명까지 줄어들면 지금 우리 서울시 인구보다도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인구 감소세가 갈수록 더 가파르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왜냐하면 인구가 줄면 자연스레 그 다음 세대의 아이를 낳을 인구까지도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고요. 지금은 그 인구를 표현하는 모형이 젊은 사람들이 좀 적고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은 가오리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2125년은 전 연령대의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폭이 좁은 코브라형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이런 예상이 여러 가지 이 주택 문제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주택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이 좀 줄 가능성이 그러니까 불필요한 주택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인구가 감소된다라는 거는 결국 고령화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라서 2100년을 보면 저위 시나리오,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상 15살에서 64살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140명
100명을 부양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미래에는 부양하는 사람보다 부양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은 역피라미드 사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는 100명이 노인 30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연금 문제도 발생하고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걱정은 걱정이네요. 이거 생산력은 자꾸 떨어질 텐데.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백세